안녕하세요, 코드팩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은 가장 빠르게 Nest.js를 쉽게 온보딩 해볼 수 있는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다른 백엔드 개발자이신 분들이 보면 특히나 유용할 거고요. 금방 배우실 거고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써볼 거는 PostgreSQL 그리고 TypeORM 그리고 인증 하는 과정을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도커 컴포즈 써가지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커랑 도커 컴포즈 그리고 Nest.js CLI 설치를 한 다음에 Nest.js 실행하고 싶은 프로젝트에다 터미널이나 파워쉘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nest new 한 다음에 저희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자, nest typeorm 이라고 저는 지을게요. 자, 엔터 치면은 자,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여러분 뭐 아무나 골라도 되지만 저는 그냥 PNPM 고르겠습니다. PNPM 고르고서 installation in progress 하면은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 한 10초 만에 저는 이제 끝났는데, 자, 이게 다 되고 나면 저희가 VS 코드로 이 위치로 이동을 해서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실행했더니 이렇게 잘 나왔고요. 자, 왼쪽에 폴더 구조를 보면 src 폴더 있고 뭐 테스트 폴더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저희가 신경 쓸 거는 오늘은 src 폴더만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 자, main.ts 파일은 당연히 이 서버가 시작되는 스타팅 포인트고요. 자, 이 부츠트랩이 실행이 되면서 nest factory.create 하고서 m 모듈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listen 하고서 3000번 포트 되어 있는 건 우리가 3000번 포트에서 실행하겠다라는 뜻이요. 자, 그럼 M 모듈엔 뭐가 있냐? 보면은 임포트 있고 컨트롤러 있고 프로바이더 이렇게 존재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친구들은 우리가 전부 다 각각 파일을 들고 있는데, 자, 컨트롤러는 파일 이렇게 생겼고요. 서비스 파일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Nest.js에서는 기본 아키텍처를 쓸 때 컨트롤러가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get 요청, put 요청, post 요청, delete 요청, update 요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컨트롤러에다 정의를 하게 돼 있고요. 정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할 건지, 어떻게 검증할 건지를 우리가 컨트롤러에다가 정의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로 가면은, 자, 서비스는 우리가 이 컨트롤러에서 실행할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Nest.js 기본 아키텍처는 서비스에다가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고, 컨트롤러에다가는 우리가 엔드포인트 자체에서 프로세싱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행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터미널 실행하고서요. pnpm start dev 라고 해주면은 그냥 바로 실행이 돼요. 자, 이게 끝입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로그가 나오면은 잘 실행이 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Nest.js에서는 이미 우리가 개발 모드에서 수정할 때마다 자동으로 재실행이 되도록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코멘트 이렇게 넣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재시작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다른 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어차피 연동을 할 거니까 우리가 도커 컴포즈를 사용해서 Nest.js 앱 그리고 PostgreSQL까지 실행하는 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new 파일 한 다음에 docker-compose.yaml 이라고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버전 하고서 우리는 3.8 버전 쓸 거다라고 할 겁니다. 자, services 한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postgres 먼저 정의를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는 우리가 postgres의 18 버전 우리가 쓰겠다. 18 버전 없지? 16 버전 쓰겠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네임은 우리가 postgres라고 지을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environment. 자, 여기가 중요한데, 자, 환경 변수를 우리가 postgres 유저 하고서 postgres 사용자는 postgres 해줄 거고요. postgres 패스워드, 자, 비밀번호도 postgres 해줄 거고요. 자, postgres db,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우리가 postgres라고 입력을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 하고서, 자, 5432 포트를 우리가 5432 포트로 연결을 해줘야지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접근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엔터 누르고, 자, volumes 해가지고 여기다 뭐 넣어줄 거냐? 우리가 이 포스트그레스 서비스를 볼륨을 연동을 하지 않고서 그냥 실행하면은 얘를 내렸을 때, 그러니까 껐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유실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현재 프로젝트의 폴더 하나를 추가해서 그 폴더에다가 우리가 PostgreSQL 안에 데이터를 전부 다 연동을 시킬 거예요. 자, 그 폴더는 우리가 PostgreSQL 이라는 폴더에다 연결을 시킬 거고요. 그냥 postgres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콜론하고서 var lib postgresql data 라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폴더가 실제로 우리 PostgreSQL 컨테이너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health check 한 다음에 자, 여기 테스트 어쩌고저쩌고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일단은 삭제를 하고, 자, 저희는 cmd shell 이라고 하고,
자, pg is ready 한 다음에 띄고 -u 하고서 포스트그레스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핑을 날릴 거예요. 포스트그레스한테 준비됐니 하고서 물어보고서 준비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추후 저희가 정의할 Node.js, Nest.js 서버를 실행을 시킬 겁니다. 자, 다음에 인터벌 하고서 자 2초마다 실행할 거다. 자, 그 다음에 타임아웃. 자, 2초마다 실행한 뒤에 2초 동안 기다렸다 실행할 거다. 자, retries 20번. 자, 그래서 20번까지 최대 우리가 실행을 할 거다 라고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Nest.js 앱도 우리가 컨테이너라이즈를 할 건데 Nest.js 앱이라고 한 다음에 자, 빌드부터 우리가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컨텍스트. 자, 문맥은 현재 위치로부터 우리가 빌드를 할 거고요. 자, 도커 파일은 도커 파일. 이렇게 정의를 해줄 건데 도커 파일 아직 없죠? 그죠? 자, 이거 우리가 만들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네임은 우리가 Nest.js 앱이라고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 우리가 3000번 포트를 3000번 포트랑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3000번 포트에서 main.ts에서 실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environment 하고서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depends on.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PostgreSQL에 우리가 포스트그레스 서비스에 디펜딩 한다 라고 해줄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다음에 service healthy 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위에 이 커맨드가 성공해야지만 이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olumes 하고서 user 앱 src 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유저 src 앱이랑 현재 이 소스 코드를 전부 다 연결을 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user src 앱 노드 모듈스만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노드 모듈스는 연동이 안 되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죠? 저희 로컬이랑.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저 src 앱에서 모든 걸 다 작업하기로 했으니까 도커 파일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을 워킹 다이렉토리로 정해줘야겠죠. 자, new 파일 한 다음에 도커 파일. 자, 도커 파일 가가지고 from node 18 해가지고 node 18 쓰겠다 라고 하고 워킹 다이렉토리 우리는 자 /user /app /src 앱이라고 우리가 했었죠. 그죠? 자, 여기에다 우리가 전부 다 작업을 하게 될 거고 자, copy 한 다음에 일단은 package.json부터 우리가 카피를 해오도록 할게요. 자, 근데 패키지 락.json도 불러올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별 넣어가지고 전부 다 불러와주고요. run npm install. 자, pnpm 설치하고서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컨테이너인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npm install 먼저 실행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전부 다 또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export 하고서 3000. 자, 이렇게 넣어주고 cmd 한 다음에 자, npm run 하고서 start dev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죠? 간단하죠? 자, 우리는 node18 이미지를 쓸 거고 워킹 디렉토리는 user src 앱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package.json 먼저 우리가 복사해가지고 설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스 코드 불러온 다음에 3000번 포트 우리가 노출시키고 우리가 방금 실행했던 npm run start dev 커맨드 실행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도커 컴포즈 업을 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이 잘 되겠죠. 자, 클리어하고서 저장한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자, 파일 만들기 한 다음에 .docker ignore 한 다음에 자, 노드 모듈스는 꼭 ignore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docker compose build 해주면은 빌드를 하면서 생성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보니까 package.json 스펠링이 틀렸네요. package.json으로 바꾸고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되기 시작하면 포스트그레스부터 먼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러닝을 하고 자, 전부 다 실행이 되고서 연결을 받을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자, 왜냐 우리가 여기에다 이렇게 정의해놨으니까 그죠? 그때 Nest.js 앱이 실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잘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해볼 거냐? 일단은 우리가 type ORM으로 포스트그레스를 연결하겠다라는 거는 확실하니까 필요한 패키지들을 전부 다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pnpm i 한 다음에 골뱅이 Nest.js type ORM 그리고 type ORM 그리고 pg 이렇게 설치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DTO에서 검증과 변환을 할 때 필요한 것들 클래스 밸리데이터, 클래스 트랜스포머 한번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엔터 눌러주면은 전부 다 설치가 잘 될 거고요. 여기다 추가로 우리가 pnpm i 하고서 자, 피노를 우리가 설치를 할 건데 Nest.js 피노 http 라고 우리가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피노는 우리가 요청을 넣었을 때 로그를 조금 잘 이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이거 넣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디버깅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내린 다음에 자, 다운 해주고 다시 업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패키지를 전부 다 설치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앱.모듈에 가가지고 지금 실행하는 동안 자, 로거 모듈
이라는 거 우리가 불러오면 되고요. 점한 다음에 for root 해서 피노 등록을 해줄 거고요. 자, main.ts 가가지고 app.useLogger 한 다음에 app.get 하고 로거라고 한 다음에 로거 우리가 nest.js 피노에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 별거가 없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저희가 그냥 피노를 로거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요청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코딩을 드디어 한번 시작을 해 볼 건데, 자, 터미널 클리어 하고서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서버는 간단한데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이 있어서 사용자가 상품을 등록하는 서버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nest g 한 다음에 resource 하고서 자, 어떤 모듈 만들 거냐? 자, 프로덕트 모듈부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저 모듈부터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그쪽은 우리가 딱히 API 만들 게 없고, 그리고 인증부터 하면 너무 노잼이니까 모든 인증은 너무 노잼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프로덕트부터 한번 우리가 구현을 할게요. 자, nest g resource 하고서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REST API로 만들 건지 뭘로 만들 건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REST API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CRUD 엔트리 포인트 전부 다 만들라고 Y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기 보면은 프로덕트 엔티티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도 자동으로 모든 엔드포인트가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게 뭐 모든 엔드포인트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리소스가 보통 있으면은 생성하는 기능 필요하고 여러 개 가져오는 기능 필요하고 하나 가져오는 기능 필요하고 업데이트하는 기능 필요하고 삭제하는 기능 필요하죠. 그죠? 자,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엔드포인트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서비스 와가지고 보면은 자, 여기서도 우리가 값들이 돼 있는데 그냥 스트링만 반환하고는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이 함수들에다가 이 함수의 이름대로 우리가 기능들을 로직들을 작성하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 엔드포인트랑 연동되도록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셋업 포인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우린 바로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자, app.module.ts에 와가지고 저희 type orm 모듈 하고서 for root 해서 우리가 세팅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타입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타입 포스트그레스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호스트는 포스트그레스. 자, 왜 호스트가 포스트그레스냐면 우리가 도커 컴포즈를 실행했고 이름이 포스트그레스니까 호스트 자동으로 포스트그레스로 됩니다. 자, 포트 당연히 5432 포트고요. 자, 유저네임은 포스트그레스. 우리가 비밀번호도 포스트그레스로 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우리가 포스트그레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entities 우리가 등록할 테이블들. 자, 일단은 프로덕트 엔티티를 우리가 등록을 해줄게요. 자, 엔티티를 자, 그 다음에 synchronize 우리가 true라고 넣을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type orm을 썼을 때 자동으로 우리가 생성한 엔티티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시킬지 를 결정을 하게 돼요. 자, 이거는 프로덕션에선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프로덕션에선 여러분들 false로 만들고서 마이그레이션 파일 직접 작성한 다음에 그 파일들로 컨트롤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프로덕트 우리가 엔티티부터 만들어 볼 건데, 자, 우리가 타입 ORM에서 말하는 엔티티는 뭐냐면은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 클래스를 엔티티라고 이렇게 태깅을 해주면 되고요. 이 안에다가 프로퍼티로 우리가 칼럼으로 형성될 부분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자, 우리가 당연히 ID 칼럼 필요하죠. 자, 넘버하고서 primary generated column 이렇게 넣어주면은 오토 인크리멘트가 되는 자동으로 오토 인크리멘트가 되는 칼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ame 하고서 string 있다고 존재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escription 하고서 스트링으로 또 존재한다고 우리가 설명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price 하고서 자, 가격은 넘버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다른 친구들은 우리가 칼럼으로 또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하냐? 자, 칼럼 이렇게 태그해주고 여기도 칼럼 그리고 여기도 칼럼 이렇게 넣어주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덕트를 실제 싱크로나이즈를 시키게 되면은 ID 칼럼, 네임 칼럼, 디스크립션 칼럼 그리고 프라이스 칼럼이 자동으로 생기고, 어떤 타입의 칼럼이 되냐는 이 오른쪽에 있는 타입스크립트 타입으로 우리가 리플렉션을 통해서 유출을 하게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항상 까먹는 게 있는데 우리가 테이블로 엔티티로 쓰고 싶으면은 꼭 이렇게 엔티티로 태그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모듈 가가지고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자, 여기다가 entities 한 다음에 저희가 엔티티를 만들 때마다 여기다 등록을 해주면 돼요. 자, 프로덕트 블록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은 이렇게 잘 되고 나면은 여러분 정상적으로
포스트그레스QL에 연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죠? 자, 만약에 연결이 제대로 안 됐으면은 여기서 에러가 났어야 돼요. 그죠? 자동으로 에러 던져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자, 우리가 프로덕트 서비스에 가가지고 이 각각의 기능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바로 인젝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컨스트럭트 하고서 우리가 TypeORM 서비스 레포지토리를 우리가 TypeORM 레포지토리를 바로 인젝트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싶은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싶은 엔티티는 프로덕트 엔티티니까 우리가 프로덕트 엔티티를 불러와 볼게요. private read only 한 다음에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라고 하고서 자, 레포지토리 타입으로 할 거고요. 자, 이 레포지토리 타입은 TypeORM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레포지토리 타입은 우리가 TypeORM으로부터 불러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여기다 엔티티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젝트 레포지토리 하고서 프로덕트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성하는 거, 찾는 거, 그리고 한 개 찾는 거, 업데이트, 삭제 전부 다 하나씩 작업을 해볼 건데 우리가 TypeORM 쓰면은 이 기능들을 정말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return 하고서 this 점 product repository 점 하고서 우리가 save를 실행을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 save 함수의 파라미터에는 당연히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값들이 존재하겠죠. 이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값들.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create product DTO를 통해서 입력을 해주게 돼요. 자, 그리고 이 create product DTO는 컨트롤러에서도 보면은 자, 여기 create 있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입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정의로 가게 하면은 자, 여기에 우리가 프로퍼티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프로덕트를 만들 때 필요한 프로퍼티들. 자, 얘네를 전부 다 우리가 끌고 오겠습니다. 자, 얘는 필요 없죠. 자, 얘 왜 필요 없죠? 자동으로 생성되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면은 칼럼은 지워주고요. 자, 대신에 우리가 다른 걸 쓸 건데 is string. 자, 스트링 값이다 라고 우리가 검증을 하도록 클래스 밸리데이터에서 불러올 거예요. is string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is number. 자, 이렇게 숫자도 우리가 검증을 해주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서 이 클래스 밸리데이터를 우리가 쓰려면은 자, 이건 지우고 자, main.ts에 가가지고 use pipe, use global pipe 한 다음에 여기다가 new validation pipe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우리가 옵션을 넣어줄 건데 whitelist true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정의하지 않은 값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거고요. forbid non-whitelist 하고서 true 하면은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걸린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럼 우리가 에러 던지도록 할 겁니다. transform options 가가지고 우리가 enable implicit conversion 하고서 true 하면은 우리 타입스크립트 타입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타입을 변환하는 것도 우리가 승인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create product DTO 만들면 되고요. 자, 그 전에 제가 좀 깜빡을 한 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created at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date 타입 넣을 건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create date 타임으로 데이트 컬럼으로 우리가 애노테이션을 했을 때 간단하게 이 데이터가 생성이 된 시점을 자동으로 저장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update that 하고 데이트 넣어주고 update 데이트 컬럼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버전한 다음에 number 하고서 여기에다가 버전 컬럼 넣어주면은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숫자도 하나씩 올라가도록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값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 생성되는 부분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프로덕트 서비스로 가볼 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save라고 값이 있죠. 여기에다 우리가 create product DTO를 그냥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지우고 자, 그럼 우리가 컨트롤러로 가보면은 body에 create product DTO의 구조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될 건데 그게 바로 이쪽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값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에러가 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에러거든요. 제가 Nest.js 강의를 할 때 무조건 시작에 보여드리는 에러인데 자, 여기 보면은 위로 쭉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Nest can't resolve dependencies of product service 하고서 물음표 돼 있죠. 그죠? 자, 물음표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물음표가 하나라는 뜻은 자, 이 프로덕트 서비스의 이 첫 번째 디펜던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please make sure that argument product repository at index 0. 그러니까 자, 이 0번째 디펜던시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가 is available in the product module context. 프로덕트 모듈 컨텍스트에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라고 하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직접 디펜던시 인젝션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레포지토리 타입의 이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주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Nest.js에서는 IOC 컨테이너라고 해가지고 그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진행을 해줘요. 자,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자동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값들을 인젝트 해줄 수 있는지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등록을 우리가 모듈에다 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 임포트 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타입 ORM 서비스들을 등록을 하는 거는 타입 ORM 모듈 .for feature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듈 안에서 사용할 우리 엔티티들을 전부 다 여기다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저희는 프로덕트 엔티티를 쓸 거니까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요. 자, 유저 엔티티를 만약에 또 쓰고 싶다. 자, 그럼 이 리스트 안에다가 우리가 유저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근데 저희는 프로덕트만 이렇게 등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볼 수 있다시피 에러가 전부 다 사라졌죠. 그죠? 자, 그래서 저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실제 그 파일로 가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디펜던시가 뭐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이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find all은 어떻게 하냐? 자, 그냥 return하고서 this.product-repository.find 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건 조금 이따 저희가 페이지네이션도 할 거예요. 페이지 기반 페이지네이션만 좀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만 찾는 거 this.product-repository.find one by 한 다음에 우리가 id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객체에다가 담아서 넣어줘야 되죠. 그죠? 자, id에다 id 값 찾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업데이트. 자, await하고 this.product-repository.update 한 다음에 자, id. 우리가 id를 입력을 받을 거니까 자, 어떤 id의 상품을 업데이트할지 먼저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update product DTO. 자, 이거 조금 이따 우리가 봐볼게요. 자, update product DTO에 입력된 값들을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async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return하고서 우리가 업데이트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반환해 주기 위해서 product repository find one by 하고서 id를 그대로 반환해 주도록 할게요. 그죠? 자, 그럼 이 업데이트 프로덕트 DTO는 뭔가 우리가 가서 보면은 여기도 좀 재밌는데 아까 제가 에러 났다고 말씀드린 부분 mapped types라고 돼 있거든요. 자, 우리가 partial type이라는 거를 mapped types에서 불러와 가지고 create product DTO로 감싸고 있어요. 그죠? 자, create product DTO는 우리가 방금 만든 이 생성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프로퍼티들을 넣어 놓은 클래스죠. 그죠? 자, partial type은 뭐냐면은 자, 이 친구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퍼티들을 모두 우리가 상속을 받을 건데 전부 다 물음표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널러블로 만들라 라는 뜻이요. 그죠? 쉽죠? 그래서 partial type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update product DTO는 여기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create 할 때 사용했던 모든 프로퍼티들을 다 넣을 수가 있는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대신에 입력된 부분들만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뜻이요. 자, 그럼 되고 자, remove 같은 경우 await 하고서 this.product-repository.delete 하고서 여기다가 id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id 기반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return하고서 id까지 해주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 조금 서운하니까. 자, 컨트롤러 가가지고 자, 보면은 쭉 이렇게 값들이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간단한 것들만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자, 일단은 컨트롤러에다가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된 거는 우리 URL 엔드포인트에서 가장 앞에 이 모든 엔드포인트들의 프로덕트라는 패스가 기본적으로 붙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프로덕트 하게 되면 여기로 연결이 될 거고요. 우리가 get 프로덕트 하게 되면 여기로 실행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콜론 id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을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트 하고서 콜론 id 하게 되면은 자, 여기로 실행이 되고 패치 같은 경우 여기, 딜리트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연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우리가 포스트맨에서 실제로 실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전체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우리 포스트맨 와가지고 자, 컬렉션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퀘스트 하나 만들어서 슬래시 프로덕트 라고 해서 우리가 get product부터 한번 해볼게요. http://localhost 3000번 하고서 자, product 가져오게 하면은 요청 보냈을 때 자, empty list 나오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리스트. 우리가 데이터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들어와서 보면은 실제 URL도 /product로 잘 요청이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우리가 로깅을 추가로 해볼게요. 한번 여기다가 post에다가 create라고 해주고 복사해서 그죠? 그러면 전부 다 또 만들어 볼게요. 자,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프로덕트 슬래시 콜론 id 해서 자, 파라미터도 우리가 넣을 수 있도록 로컬호스트 3000 한 다음에 프로덕트 콜론 id 해주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번 데이터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1번 하고서 요청 보내면 되겠죠?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자, 포스트도 만들게요. 프로덕트 하고서 자, 여기는 우리가 따로 안 넣었으니까 자, 포스트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카피 삭제해주고 자, 그 다음에 패치로 가게 되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자, 패치 했을 때 아이디 넣어줘야 되죠. 그죠? 넣어주고 여기도 우리가 또 딜리트 복사해가지고 딜리트 넣으면은 삭제하는 거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엔드포인트들을 만들어서 요청을 보내면은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엔드포인트들 있죠. 자, 이 순서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패스를 이 컨트롤러 자체에다 넣을 수도 있지만 이 get, post, 그리고 패치, 딜리트 이 애노테이션 안에다가 패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개 요청 순서 그대로 자, 이 5개 요청과 완전히 똑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아, 여기 잘못했네요. 자, 여기 아이디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프로덕트.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자, 바디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 볼 건데 자, 로우 가가지고 제이슨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값 넣기로 했죠? 자, 네임하고서 뭐 nest.js, msa 강의, 코드 팩토리 앞에다 넣고 하면은 디스크립션 한 다음에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 nest.js 좋아요. 느낌표 막 할게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하고서 뭐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우리가 저장하고서 샌드 넣으면은 자, 이렇게 반환이 잘 됐습니다. 자, 반환이 됐다는 무슨 말이냐? 자, 에러가 안 났으니까 저장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전체 다 가져오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럼 리스트 안에 이렇게 데이터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콜론 아이디 했을 때 특정 데이터 가져오는 거. 자, 1번 데이터만 가져오겠다. 자, 이렇게 객체 안에 다 들어와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패치로 잘 되는지 볼게요. 자, 패치하고서 여기 슬래시 콜론 아이디. 그죠? 자, 1번 아이디를 우리가 변경하겠다. 자, 바디 가가지고 보면은 로우하고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네임을 우리가 nest.js 강의 느낌표 엄청 많이 이렇게 넣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샌드 하면은 자, 이렇게 네임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get에서 다시 요청해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자, 그리고 딜리트 가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콜론 아이디 넣어줘야 되죠. 자, 1번 지우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내면은 자, 1번이라고 나오고 우리가 get product 했을 때 이제는 empty list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TypeORM을 연동하고 사용하는 가장 기본기가 바로 이거예요. 자, 온보딩 강의니까 제가 뭐 기본기를 이거 이상으로 하지는 않을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 우리가 유저 모듈과 인증 모듈 만들어서 인증도 추가하고 우리가 사용자랑 관계도 형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터미널 하나 실행을 해가지고 자, 클리어한 다음에 g resource 한 다음에 auth 라고 만들고 자, REST API 될 거고 CRUD 엔드포인트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nest.g resource 한 다음에 하나 더 만들게요. 유저 만들게요. 자, REST 할 거고 CRUD 엔드포인트는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놓고 일단은 우리가 유저부터 한번 해볼 건데 자, 유저에다가 우리가 폴더 만들기 entities 하고서 폴더 만든 다음에 파일 만들기 한 다음에 user.entity.ts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덕트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엔티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골뱅이 엔티티 하고서 export 클래스 한 다음에 유저. 그죠? 자, 그 다음에 넘버 우리가 아이디로 받을 거고요. primary generated column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저네임이라고 우리가 스트링 값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칼럼으로 우리가 태깅해주면 되고 칼럼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자, 프로덕트에 가가지고 자, 이것들 자동 생성되는 것들 우리가 전부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그죠? 전부 다 블로그 해주고요. 여기도 블로그 해주고 자, 저장을 하면은 자,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엔티티 새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앱.모듈 모듈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유저 엔티티 넣어줘야겠죠. 그죠? 그러고서 저장을 하면은 우리가 엔티티 정상적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이 유저 엔티티를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만들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해보시면 되고요. 권한 설정하고서 당연히 사용자를 조작하는 거는 뭐 어드민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RBAC 같은 거 그런 것들 전부 다 제 nest.js 강의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 놓고 자, auth 모듈을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인증 쪽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들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우리가 뭐 JWT만 사용을 해가지고 직접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nest.js 강의에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빠르게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포트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패스포트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pnpm i 한 다음에 nest.js 슬래시 패스포트 그냥 패스포트 로컬 해가지고 스트래테지 설치해 줄 거고요. 패스포트 JWT 자, 이렇게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nest.js JWT까지 그리고 자, bcrypt까지 설치를 해줄 겁니다. 자, 엔터 눌러가지고 bcrypt는 우리가 암호화 할 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리어하고서 pnpm-i 한 다음에 -d types 하고서 bcrypt. 자, bcrypt의 타입 파일들 우리가 전부 다 받아주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서버 다시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잘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인증 쪽을 한번 해볼 건데 저희는 JWT 토큰을 사용해서 인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스 서비스에 와가지고 자, 일단은 우리가 인증을 하려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당연히 우리가 유저 엔티티를 다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루는 건 우리가 어스 서비스 안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어스 모듈에다가 우리가 임포트 하고서 type orm module.for feature 한 다음에 우리가 유저를 여기다가 불러와 줘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유저 관련 레포지토리들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다운로드한 패스포트 사용하기 위해서 패스포트 모듈 불러와 주고요. 그 다음에 JWT 모듈 register 하고서 우리가 옵션은 따로 넣어주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패스포트 쓸 거고 JWT 쓸 거고 그리고 우리가 type orm에서 유저 엔티티 사용할 거다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저장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회원가입 과정부터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ync 하고서 register라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 건데 자, 일단은 디펜던시들 우리가 추가해줘야겠죠. 자, private read-only 한 다음에 user repository 라고 하고서 repository 하고 user 넣어줄 거고요. 자, 이거 이미 해봤죠? 자, 이제 뭔지 알죠? 자, 그리고 이 친구를 우리가 inject repository 하고서 user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사용자가 존재하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onst 하고서 existing user라고 한 다음에 this.user repository 자, async await .find one by 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 이름과 스트링 그리고 비밀번호 스트링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promise 하고서 유저를 반환할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유저네임 기반으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이미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existing user 존재한다 했을 때 throw new bad request exception 하고서 이미 존재하는 이메일입니다. 아, 이것보다는 이미 가입한 이메일가 낫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에러를 던져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왕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얘기한 김에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사용자에서 우리가 하나의 기능을 더 추가를 해서 알려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자, unique는 true라고 이렇게 값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이 유저네임이 무조건 절대로 유일무이하도록 우리가 강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어스 서비스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존재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실수로 이 과정이 패스가 되더라도 중복되는 이메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밀번호를 해싱을 할 건데 자, hashed 패스워드는 await 하고서 bcrypt.hash 라고 할 건데 bcrypt 우리가 불러야 되니까 import all from bcrypt 아니죠? as bcrypt죠. from bcrypt 해줄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crypt.hash 하고서 자, 패스워드 우리가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해시 라운드는 우리가 10번이라고 해줄 겁니다. 자, bcrypt는 우리가 암호화를 하는 비밀번호 암호화하는 가장 대중적인 알고리즘 중 하나이고요. 자, 10번 우리가 돌려가지고 해싱을 할 건데 이 높아질수록 이 비밀번호를 해싱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숫자 보통 10개에서 12개 정도 해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밀번호 넣었을 때 우리가 다시 복구화를 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가 이 스트링을 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스트링끼리 우리가 비교를 해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new user는 한 다음에 this.user repository .save 자, username .create .save 한 다음에 username 하고 패스워드는 우리가 hashed 패스워드. 그죠? 자, 패스워드 그대로 넣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킹당하게 되면은 모든 비밀번호가 다 노출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싱된 비밀번호를 항상 써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return하고서 new user 우리가 해주면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뭐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return 해줘도 되겠죠? return 이렇게 해줘도 되죠. 자, 이렇게 해줘도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회원가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트 요청 하나 만들 거고요. 자, 미리 우리가 생성을 한 대로 auth라고 패스가 프리픽스가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자, 포스트 요청 하나 만들고 async register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auth 요청 중에서도 우리는 여기다 패스 하나 더 붙여가지고 register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요청하려면 우리가 /auth/register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_body라고 해서 body를 받을 건데 자, DTO라고 하고서 register DTO라는 거 우리가 받도록 할게요. 자, register DTO는 우리가 auth
안에다가 DTO 만들고 우리 아까 만들어 봤죠? 자, register.dto.ts 라고 한 다음에 export class register dto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이메일, 유저네임, 패스워드, 스트링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를 우리가 is string 등록을 해주고 여기도 is string 등록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컨트롤러 가면은 자, register DTO 우리가 불러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return 한 다음에 this.auth service 하고서 .register 하고서 DTO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안 되네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따로 넣어줘야 되니까 DTO. 유저네임과 DTO. 패스워드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됩니다. 그죠? 자, 저장을 해주고요. 전부 다 저장을 해주고 자, VS 코드 자동 저장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 꼭 저장 잘 해주시고요. 자, 혹시 자동 저장 기능 존재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폴더에서 자, 새로 우리가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auth /register로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auth register 가가지고 우리가 포스트 넣게 되면은 자, 바디에다가 우리가 뭐 하기로 했죠? 자, row하고서 JSON 한 다음에 test codefactory.ai 라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우리가 테스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샌드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뭐 패스워드가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뭐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클래스 트랜스포머에 exclude 기능 쓰면은 그러면 안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거는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게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조금 더 보기 편하니까 그대로 둘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라는 이 스트링을 해싱을 해버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test@codefactory.ai로 잘 가입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시간도 다 찍히고요. 그죠? 버전 그리고 첫 번째 사용자니까 아이디도 1이에요. 그죠? 자, 그럼 뭐 하면 되냐? 자, 이제는 우리가 로그인하는 방법을 만들면 돼요. 자, 로그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처음 하게 되면은. 근데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흐름을 따라오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반복해서 보면서 한번 숙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사용자를 검증하는 함수 만들 겁니다. async 하고서 validate user 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사용자 이름 스트링으로 받을 거고요. 패스워드 스트링으로 받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promise 하고서 그냥 any 반환한다 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타입 제대로 지정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유저는 await 하고서 this.userrepository.find one by 자, 하나 찾는 거였죠. 자,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자, 유저네임으로 우리가 찾으면 되죠. 자, 그럼 이 사용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사용자가 어떤 값들로 저장이 돼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유저가 존재해야 되고요. await 하고서 자, bcrypt.compare 할게요. 자, 비교한다. 자, 우리가 밑에서는 bcrypt.hash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해싱된 비밀번호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bcrypt로 우리가 해싱한 값은 복호화가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페어하고서 우리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로그인할 때 입력한 비밀번호를 다시 해싱해가지고 그 값들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자동화해 주는 게 바로 이 bcrypt의 컴페어 함수고요. 자, 컴페어한 다음에 패스워드 하고서 뭐랑 비교할 거냐? 우리 유저가 존재하면은 user.password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둘이 같으면은 true를 반환하는 함수를 실행해 주면 됩니다. 그죠? 자, 만약에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패스워드만 빼고서 나머지를 우리가 result로 저장을 해주고 자, 이거는 유저죠. 그 다음에 return하고서 result.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return하고서 null. 자, 이거는 만약에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 null을 반환해줘가지고 뭐 에러를 던지거나 뭐든지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validate user를 우리가 어디서 쓸 거냐? 이 컨트롤러에서 쓸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passport 정의하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패스포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큐멘테이션 조금 읽어보면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가 Node.js를 사용을 할 때 특히나 익스프레스 기반의 서버를 우리가 만들 때 굉장히 간단하게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스에다 우리가 폴더 만들게 한 다음에 자, 스트래테지라고 우리가 폴더 만들게요. 자, 이 스트래테지는 우리가 패스포트가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런 패키지들을 누구든지 업로드하고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메일로 로그인할 건지 아니면은 JWT로 우리가 인증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로그인을 할 건지 아니면 구글 로그인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스트래테지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희도 스트래테지라고 부르고 로컬 스트래테지로 우리가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JWT 스트래테지로는 우리가 JWT 토큰으로 우리가 이 포스트 모듈의 이 엔드포인트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자, 스트래테지 가가지고 자, 일단 첫 번째로 local.strategy.ts 라고 생성을 해주고요. 자, 인젝 탭을
한 다음에 export class local strategy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extend 한 다음에 자, passport strategy를 우리가 extend를 해주면 됩니다. 자, nest.js passport에서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 우리가 자, 스트래테지를 넣을 건데,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포트 로컬과 우리가 패스포트 JWT 두 가지를 설치했죠. 패스포트 JWT는 패스포트로 우리가 JWT 스트래테지를 임플레멘트 할 수 있는 거고요. 패스포트 로컬은 우리가 그냥 플레인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우리가 로컬 스트래테지를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은 우리가 로컬 스트래테지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하고서 from 패스포트 로컬이라고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우리가 로그인하고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는 전략이 될 겁니다. 자, construct 하고서 private read only 한 다음에 auth service라고 하고서 auth 서비스 우리가 인젝트 받도록 할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슈퍼 컨스트럭터 불러가지고 실행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auth 서비스에서 사용한 이 validate 유저를 실행을 해가지고 검증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async 하고서 validate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유저네임과 비밀번호를 입력받을 거다. 유저네임은 스트링, 패스워드는 스트링. 그죠? 자, 이거는 로컬 스트래테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무조건 바디에다가 유저네임과 비밀번호 이 이름 그대로 유저네임이란 이름과 패스워드란 이름으로 우리가 바디에다가 값들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그게 패스포트 로컬 스트래테지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뭐 세팅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죠. 그죠? 저는 이거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 조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끝까지 한번 따라 보세요. 뒤로 돌리지 말고 const 하고서 유저 한 다음에 await 하고서 this.auth 서비스에 우리가 validate 유저 만들었던 거 있죠. 자, 여기다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넣어가지고 우리가 검증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가 비밀번호 잘못됐거나 뭐라도 좀 잘못됐으면은 우리가 너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저가 없다. 자, 그러면은 throw new unauthorized. 자, 인증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에러를 던지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return하고서 유저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validate 유저에서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면은 또는 비밀번호가 틀렸으면은 자, 그럴 경우 우리가 unauthorized exception을 던져주고요. 그런데 만약에 검증을 통과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저를 반환해준다. 자, 이 반환해준 유저는 어디로 가냐? 자, 로컬 스트래테지의 전략에 의하면은 이 반환된 유저는 우리의 요청 리퀘스트 객체 있죠. 리퀘스트 객체의 유저라는 값에 자동으로 붙여지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러에 와가지고 로그인 우리가 엔드포인트 만들어 볼 건데 자, 포스트로 할게요. 여기도. 그리고 로그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asynch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자, 리퀘스트 객체 아까 말씀드렸죠? 받아와 볼게요. 자, 리퀘스트는 우리가 nest.js 커먼에서 불러오면 되고요. 자, 리퀘스트 그리고 리퀘스트 이렇게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turn하고서 this.auth service. 우리가 로그인이라는 함수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따가 실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nest.js에는 가드라고 라우트들을 보호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으로 우리가 패스포트를 적용을 하면 되는데 use guard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auth guard라고 하고서 여기다 local이라고 넣어주면은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로컬 스트래테지를 이 엔드포인트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일단은 제가 생략한 거기는 해요.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지금 이 타임라인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nest.js에서는 가드라는 게 존재하고 이 가드는 이 엔드포인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자, 그리고 보호할 때 어떤 걸 쓸 거냐? 자, auth 가드는 우리가 nest.js 패스포트에서 불러왔죠. 자, 그러니까 패스포트의 기능 중 하나를 쓸 건데 자, 이렇게 로컬이라고 쓰게 되면은 로컬 스트래테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이요. 그리고 로컬 스트래테지는 우리가 body에다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환하는 값을 우리가 여기 request의 유저 객체, 그러니까 유저는 request.user 이렇게 붙여가지고 반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드를 이렇게 등록만 해주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여기에 패스가 됐을 때 자동으로 우리가 request.user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당연히 이 어스가드를 만약에 통과하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로컬 스트래테지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면은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겠죠. 아예 실행이 안 돼요. 그죠? 그게 바로 가드의 역할입니다. 뭐 우리 클럽 같은데 뭐 그냥
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드 서 있죠? 그죠? 통과 못 하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통과는 조건이 되면은 여기가 실행이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멈춰 버린다. 라는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편의상 하나 더 가르쳐 드릴 건데, 이거 사실 안 하려 했는데 가르쳐 드리는 건데, 자, 어스에다 우리가 폴더 만들고서 라고 한 다음에 자, 파일 만들기 하고서 local.guard.ts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개발자는 일단 이 스트링 값을 여기저기 계속 쓰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죠? 자, 그리고 아마도 로컬 어스가드는 우리가 한 곳에만 쓰게 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하면은 자, 이 스트링 값은 한 번만 사용하고 자동 완성되는 변수로 우리가 다뤄주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뭐 하면 되냐면은 골뱅이 하고서 인젝 탭을 한 다음에 export 클래스 하고서 local auth guard라고 이름 지어주고 extend 한 다음에 auth guard 아까 우리가 불러왔던 거 그대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다 local 그대로 넣어주면은 자, 우리가 딱히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얘를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extend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컨트롤러 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local auth guard를 이렇게 넣어주면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뭐 하면 되냐? 자, 우리가 서비스 가가지고 로그인 기능 구현을 해야겠죠. 자, async 한 다음에 로그인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해줄 겁니다. 자, 유저는 우리가 그냥 anytype 받을 거고요. 자, 페일로드는 유저네임, 유저.유저네임 그리고 서브는 유저.id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타입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사실 하려면은. 자, 그리고 return 한 다음에 자, access underscore token. 저는 언더스코어를 안 좋아하긴 하는데 유난히 토큰 관련돼선 다들 언더스코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더스코어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this.jwt 서비스 우리가 등록 아직 안 했네요. 자, 등록해 볼게요. 자, private read only jwt 서비스 한 다음에 jwt 서비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JWT 서비스 sign. 자, 우리 액세스 토큰 만들겠다. 자, 페일로드 넣고 그리고 자, 시크릿은 우리가 시크릿이라고 그냥 넣을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프로덕션 가면은 환경 변수로 전부 다 변환을 해주고 시크릿도 자주 바꿔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 간단하게 일단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인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뭘 하면 되냐? 자, request.user를 우리가 직접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인 다시 들어가 보면은 자, 유저에서 우리가 유저 네임이죠. 유저 네임 객체 뽑아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서브젝트에다가 유저 아이디 이렇게 넣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저장을 하고서 에러 없는 거 확인하고 자, 우리 포스트맨으로 와가지고 자, 레지스터 말고요. 자, 우리가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 하고서 여기서 포스트 맞고요. 자, 여기도 로그인으로 바꿔볼게요. 로그인. 그죠? 자, 어떻게 로그인을 하면 되냐? 우리가 body에다가 뭐 넣기로 했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보냈을 때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자, 보면은 여기 에러를 보면 unknown authentication strategy local이가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자, 프로바이더에다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모듈 가가지고 우리가 이 스트래테지를 전부 다 사용을 할 거니까 우리가 컴마하고 로컬 스트래테지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돼요. 자, 저장을 하고서 자, 이번에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요청 보내면은 자, 이제는 액세스 토큰이 잘 발급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가지고 자, 우리 JWT.io 와가지고 우리가 인코딩된 값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우리 비밀번호는 시크릿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서 붙여넣기 하면은 자, 이렇게 검증 잘 된 상태로 우리 페일로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서브에 1 들어가 있죠. 자, 왜냐? 우리 아이디가 1이었으니까. 그리고 유저네임 잘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뭐 expire는 이제 안 써져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추가하려면 추가도 되는데 expire 되면 귀찮으니까 저희는 추가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JWT 토큰 잘 생성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토큰을 생성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인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자, 이 토큰을 갖고서 저희가 어떤 라우트들은 액세스를 못하도록 또는 이제 권한을 따로 우리가 주도록 해야 되는데 자, 그거는 우리가 JWT 스트래테지로 또 해보도록 할게요. jwt.strategy.ts 라고 만들어서 저희는 뭐 복잡하게는 안 할 거고요. 저희는 조금 단순하게 로그인이 됐으면 그러니까 토큰이 유효하면 우리는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 형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젝 탭을 하고서 export 클래스 JWT strategy라고 하고서 extend 한 다음에 passport strategy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스트래테지를 우리가 또 넣어줄 건데 자, 이 스트래테지는 이번에 패스포트 로컬이 아니고 임포트하고서 스트래테지 한 다음에 패스포트 JWT에서 우리가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죠? 자, 그럼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오죠? 어떤 방식인 건지.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스트래테지를 패스포트 스트래테지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이 실제 이 전략들의
이 로직들을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컨스트럭터 해주고요. 자, super 한 다음에 JWT from라고 하고서 extract JWT.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불러올고요. extract JWT.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JWT 토큰을 어디서부터 추출할 건지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는 건데 from auth header as bearer token 이라고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거지만 bearer 토큰으로부터 자동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넣어주고요. 자, ignore expiration 하고서 false 그리고 secret or key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secret이라고 값을 넣어줄게요. 자, 이거는 비밀번호죠, 그죠? 자, 저희가 실제 이렇게 사인할 때 secret이라는 비밀번호 썼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똑같은 값 넣어주면 됩니다. 자, async validate 해주고요. 자, 여기서도 validate 함수를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local strategy 값은 여기도 validate 함수 있었죠, 그죠? 자, passport strategy들은 전부 다 이 validate 함수에서 반환되는 값으로 우리가 유저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로컬 스트래티지는 근데 우리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바디로부터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JWT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validate 함수에다가 페일로드를 받습니다. 자, 어떤 페일로드? 여기서 이미 검증이 된 토큰에 대한 페일로드를 우리가 받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반환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유저 객체에다 붙여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리턴하고서 페일로드를 그냥 우리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유저 객체에 페일로드가 그대로 붙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JWT 스트래티지라고 스트링을 매번 사용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드 만들기 해서 jwt.guard.ts 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골뱅이 injectable 하고서요. export class 한 다음에 jwt auth guard extend 하고서 auth guard 한 다음에 jwt. 자,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자, 이거 대신에 이거 쓸 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auth 모듈에다 그러면 우리가 로컬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JWT 스트래티지도 우리가 전부 다 등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export 한 다음에 JWT 스트래티지를 우리가 export를 해주겠습니다. 자, 왜냐? 자, 이거는 우리가 외부 모듈에서도 쓰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부 모듈이 뭐냐면은 프로덕트의 자, 모듈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프로덕트의 컨트롤러에서 쓸 때도 우리가 똑같이 JWT 모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임포트 할 때 여기서 JWT 모듈을 프로바이더 등록할 필요 없이 auth 모듈을 우리가 그대로 불러와 주면은 자, 이 auth 모듈에서 엑스포트한 모든 프로바이더들 우리가 그대로 받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저장을 하고서 자, 프로덕트 컨트롤러 가가지고 자, 우리가 엔드포인트에다 각각 실행을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use guard 한 다음에 JWT auth guard라고 하고서 저장을 하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자, 포스트 프로덕트. 자,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샌드 하면은 보이시죠? unauthorized 나왔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토큰을 안 넣어줬기 때문에. 그죠? 자, 베어러 토큰 우리가 여기다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unauthorized라고 에러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샌드 하고서 자, 우리가 액세스 토큰 발급 받은 다음에 복사해가지고 프로덕트에다가 여기에 베어러 토큰 하고 여기에다가 자, 붙여넣기. 토큰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은 샌드 했을 때 이제는 생성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get도 마찬가지요. 자, get은 지금은 그냥 우리가 실행을 하면은 불러와지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자, 이 토큰 가드를 그대로 find all에다가도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불러겠을 때 인증 안 됐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인증받은 토큰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서 샌드 해주면은 자, 이렇게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전부 다 엔드포인트마다 적용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컨트롤러에다 통째로 자,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된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패치 같은 거 전부 다 안 됩니다. 자, 안 되고 딜리트도 안 돼요. 자, 왜냐? 우리가 전부 다 통합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1번 아이디의 데이터를 우리가 만약에 지우려고 했으면은 원래는 에러가 나야 돼요. 그죠? 자, 에러가 났어야 됐는데 자, 왜냐면 1번 아이디 존재하지 않으니까 보면 여기 어디선가 에러가 났어야 됐죠. 그죠? 딜리트에서 에러가 났어야 됐는데 에러가 나지 않았다. 자, 그 뜻은 뭐냐? 여기서 이미 요청이 스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뒤에 로직들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어렵지 않았죠?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인증도 커버하고 우리가 타입 ORM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우리가 커버를 해봤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프로덕트랑 유저의 릴레이션십도 조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강의 한번 기획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타입 ORM과 Nest.js 사용해서 인증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API를 만들어가면 되는지 스타팅 포인트는 충분히 배웠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종료하고
댓글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강의 내용 적어주시면 제가 가장 인기 있는 걸로 한번 또 다음에 강의를 기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